자, 오늘 실시된 6월 평가원 독서지문 중에 법 관련 가나 제시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나 제시문은 가를 토대로 나를 이해하도록 구성된 지문인데요. 개괄적으로 설명을 먼저 하면 이 논의의 뿌리는 시민 보호를 위해서 근대 국가의 법은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 크게 세 개가 있겠죠. 이 세 개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흐름이 존재하죠.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법 해석이 가지는 한계를 사회 국가적 법 체계로 보완을 했지만 이 또한 문제가 되니 절차주의적 법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가로 이어져 이렇게 세 개의 공존 사례가 동시에 쟁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구성을 취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분석 및 정리 그리고 이해 능력 물은 좋은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좀 더 빠르게 지문을 검토하고 출제된 문제의 난이도를 분석함과 동시에 변별성을 가졌던 문항에 대한 집중 그리고 오답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부족한 독해의 원인을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국가죠.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고, 그런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요. 그 법이 최소한의 금지 행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하겠다. 결국 이는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그 법 모델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근대법의 뿌리를 이루었죠. 그러나 이 모델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모든 조건들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등하지 않다 이거죠. 뭔가 차별도 있을 수가 있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 모델에서의 법은 깊숙이 개입을 하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이 부여되고 당연히 의무가 늘어납니다. 그러한 어떤 관리체계의 기능 강화도 이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를 토대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깊숙이 개입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규제가 과도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적, 도덕적 규범의 어떤 역할이 법규범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겨서 자율조절 기능이 훼손이 되죠. 문화적, 도덕적 규범은 어떤 문제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훼손되고 오히려 사회 통합이 법에 의해 와해되는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법적에 의존하게 되고 법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죠. 그리고 뭔가 최소한이어야죠. 그것이 바로 근대법의 기본 원리인데요. 다시 위로 갔다 올까요? 네,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는데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하고 최소한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원리가 유지되기 어려운 그러한 모순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결국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는 당위만 있게 되고 더 법은 개입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자율적 기능은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되겠죠. 이것으로 해결하는 것을 그것이 망가지게 되고 악순환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등장합니다.
법은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자, 이때 직접 개입은 뭘까요? 사회복지국가적 법들과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완을 하는데 직접 개입보다는 절차나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 관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다시 한번요,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형성하는 그러한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권력과 자본이 개입해서 독점하거나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해서 자유롭고 균등한 개진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 법 모델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계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까? 결국 대체하는 것은 아니죠.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공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존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체화가 될까? 나를 보면 B 얘기가 나오고 A 얘기가 나오고 C 얘기가 나와서 공존 사례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이 중요한 겁니다.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돼서 그 계약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의 약자 보호를 위해 여기서 뭐가 떠올라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사회복지 국가적 법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법률로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법률이 계약에 우선하는 겁니다. 당연히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겠죠. 임대차 경우의 내용은 물론 계약으로 정해지죠. 하지만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거나 생업의 근거인 때에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가 어려워서 이러한 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법은 결국 사회복지적 국가법과 같은 맥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됩니다. 자,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다. 이 말은 계약으로 법에 규정된 것보다 짧게 정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임차인에게는 법이 정한 기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거죠. 한편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종료를 요구해요. 임차인은 요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렇다면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이 되겠죠. 당연합니다.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요. 이것이 갱신 요구권이 되겠고, 이런 것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이 된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평가원 지문 읽을 때 어떤 주제문이나 중심문에 집중을 하고 이러한 세부적인 단서나 조건이 되는 그러한 문장들을 놓치고 읽을 때가 많은데요. 큰일 납니다. 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사유를 증명해서 거절함으로써 종료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임차인만을 위할 수는 없고 임대인이 만약 자신이 실거주, 그러니까 생활의 근거를 내가 여기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다르지만 같은 게 있는데 바로 생활의 근거를 임대인이 하고자 할 때에는
결국 임대차가 종료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에서 하나는 법이 임대차에서 보호해주는 법이 있고 하나는 계약이 우선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임차인은 빌린 사람이에요.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을 했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할 때는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예컨대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럼 반환을 해야죠. 그러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 계약이 우선합니다. 이 말은 계약을 맺을 때 임차물 반환 시 원상복구한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임차인은 당연히 계약대로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요. 자, 요 사례를 잘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중심 문장만 보지 말고 그 사례를 같이 면밀히 따져서 내용을 이해해 둔 것이 필요하다. 반복해요. 또한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환액을 초과하면 자, 그러면 이 상환액이라는 것은 뭘까요? 법에 의해 정해진 상한액을 넘어간다는 것.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립이 되는데요.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보호의 테두리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결국은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보다는 당사자들의 어떤 의지로 이 계약이 종료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 A는 계약이 우선이다. 이 소리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절차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떠올랐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차는 결국은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죠. 당사자들은 각자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열리면, 다시 말해 재판 절차가 열리면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당사자는. 언제요? 재판 절차에. 한편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에는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절차도 있고 분쟁 조정 절차도 있어요.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절차는 당사자들이 뭐를 해야 이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되냐면 합의해야 됩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분쟁 조정 절차는 의미가 없죠. 그냥 서두에 말한 재판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 지문을 읽을 때 재판 절차와 분쟁 조정 절차를 두 개를 정확하게 유의하고 비교하도록 요구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었다. 자, 이제 쌤이 여러분들하고 독서 수업을 할 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평가원 지문은 문제를 내려고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읽는 게 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읽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쌤이 방금 이렇게 읽으며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이 하나의 읽기의 사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에 토대하여 문항을 분석해 보면 4번은 매력적인 오답이 없습니다. 너무도 간단한 문제라 오답의 요인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5번을 보면 A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기억은 악순환이죠. 이 악순환은 결국은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법은 최소한을 해결하려고 등장을 했는데 삶에 개입을 하다 보니 사회 문화적 규범으로 해결되던 것들까지도 결국은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3번이 바로 답입니다. 물론 1번, 2번이든 4번, 5번이든 우리가 답으로 판단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단순했기 때문에 이것도 난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6번 문제는 쌤과 같이 한 비교 분석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답이 쉬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선택지를 보고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다라는 것은 자유주의적 법 모델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4번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을 보면 가의 이유를 물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죠. 예컨대 뒤에 있습니다.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 결정할 때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될까? 여기서만 보지 마세요.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서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후자가 정답을 실수 없이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유능한 분석력과 독해력을 지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부분만 보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전체를 본다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력입니다. 독서에서 그리고 이 세트에서 7번 문제가 유일한 변별성을 지금까지 중에서는 지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여 여기에서는 왜 법률이 우선이고 여기에서는 왜 계약이 우선인지를 정확히 비교하는 그러한 독해력을 기르기를 추천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쉬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도 풀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문제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지문을 잘 읽고 정리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겠다. 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8번이에요. 자, 이 8번을 보면 결국은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임대차 분쟁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의를 거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정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져야 조정위원회가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겠다. 이걸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3번, 4번의 말이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고민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오답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정확한 독해력을 요구하는 변별성 있는 문제로서 이런 정도의 문제를 풀어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쌤과 같이 읽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 수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머지 문항들에 대한 해석 추후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